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12일입니다. 제 163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그러하듯이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명상하다 보면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명상 시간을 더 오래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네. 지금 요 몇 주 계속해서 명상 마음챙김, 특히 이제 명상하며 마음챙김하는 마음챙김 명상 0.나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드백 받으면서 나가고 있어서요. 오늘도 여러분 피드백 좀 받으면서 하고 질문이 많지 않고 그러면은 이 0.나 혹은 뭐 마음챙김 명상 그 많지 않으면은 이제 그동안 좀 질의응답이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 질의응답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오늘도 그럼 채팅창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챙김 명상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경험,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뭐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만 하다가 이제 마음챙김이 함께 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뭐 새로운 체험이 있으셨으면 같이 나눠도 좋겠어요. 소피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상대방의 의미 없는 행동에도 나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 일상생활의 마음챙김을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명상할 때 마음챙김 하는 것. 그래서 명상할 때의 어떤 체험과 명상하면서 거기에 마음챙김을 함께 할 때의 체험, 그것의 차이점 혹은 그거에 대한 어려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피님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챙김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어 3분 정도 마음챙김 명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음, 이게 명상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마음챙김까지 하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상을 뭐 늘 뭐 이렇게 좋은 느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 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럴 땐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좀 가만히 그 명상하는 거에 재미라고 할까요? 그거는 조금 다 알고 계시겠죠? 어, 그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호흡 명상한다 그럴 때 그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음, 그 모든 호흡에 대한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그 사이에 박 선생님 뭐 하나 하셨군요. 네. 지난주에 교수님이 알아차림과 마음챙김 알아차림의 차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 걱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나에게
걱정하는 마음이 떠올랐구나라고 조금 더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 느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박 선생님도 일상생활의 마음 챙김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그 메타하다는 거,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은 베어 메타 어텐션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베어 메타 어웨어니스거든요. 어텐션 행위죠. 어웨어니스 경험이죠. 어텐션을 하면 경험을 해요. 어텐션을 하면은 consciousness, awareness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주면은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죠.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주의의 유형 중에 bear attention, 명상의 주의가 있고 bear meta attention, 마음 챙김의 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주의를 하게 되면 bear meta attention을 하면은 bear meta awareness,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좀 그 명료하게 그 명상에서의 알아차림, 일상생활에서의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 챙김할 때 알아차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지난번에 좀 강의를 했는데 그 박 선생님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셔가지고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을 훨씬 더 잘 하시게 돼서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의 마음챙김 소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명상을 할 때 문득 이렇게 느껴볼 때의 나, 0점 나에 대한 객관화, 이런 점을 지금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상에 좀 명상에 익숙해지면서 그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요한 때의 나를 또 이제는 이를 닦거나 앉아서 호흡을 하거나 할 때의 그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호흡 명상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었는데 호흡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호흡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호흡이 잘 되든 안 되든 호흡이 얕든 깊든 호흡이 짧든 길든 어떤 호흡이든 간에 호흡을 잘 느끼겠다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음미한다는 자세라고 할까요? 좀 음미한다는 게 좀 명상에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미한다. 여러분이 이를 닦을 때도 좀 음미한다는 자세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닦기 명상이 조금 명상하는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때 쉰다가 명상의 핵심은 쉰다지 않습니까? 쉰다. 이 쉰다. 이게 쉼이 돼야 돼요. 쉼이. 호흡 명상도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이 닦으러 가실 때도 아무리 바빠도 이 닦는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정말 쉬는 시간이야. 약간은 여유를 갖고 닦으세요. 뭐 평소보다 1, 2분 더 걸릴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이 닦는 구석구석 닦아 나갈 때 그 감각을 느낄 때 마음이 그 편안함, 그 감각을 음미한다는 자세, 그런 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욕구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을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편안한 휴식이 되는 거죠. 어디 멀리 뭐 몰디브를 가거나 무슨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데 근사한 데 가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늘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미한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할 때도 이
호흡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뭐 호흡이 좀 어떻게 좀 불규칙하든지 뭐 얕든지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은 가슴이 많이 올라오나 아니면 배가 많이 나오나 옆구리인가 등인가 어깨가 좀 올라오나 뭐 이런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그 호흡 감각을 음미한다는 음미한다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일 때 좀 더 편안해지고 그게 조금 재미가 날 수 있어요. 좀 되다 보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어떤 좀 은은한 기쁨? 어떤 은은한 기쁨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그런 고요한 또 약간의 은은한 기쁨. 그럴 때가 말하자면 내가 0.9인 상태죠. 저울의 0점과 같은 내가 고요한 상태, 한가한 상태. 그것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걸을 때나 이를 닦을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짬짬이 호흡 명상을 할 때나 어떤 그 0점 나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때 약간의 돌아봄 그런 마음 챙김이 함께 할 때 0점 나에 대한 자각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 정도 어, 명상에 초점을 두면서 그때 고요해지는 잠시라도 그거를 자각하고 아, 이것이 나의 마음 저울의 0점 상태구나. 내 마음의 다양한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저울에 뭐 0km부터 해갖고 쭉 뭐 100km, 120km 다양한 눈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에도 뭐 불안, 우울, 분노, 뭐 죄책감, 뭐 당황스러움, 황당함, 뭐 다양한 뭐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양한 어떤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상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0점 같은, 마음의 0점 같은 상태. 그 0점 나, 그 0점 나 연습이랄까. 0점 나를 자꾸 접속하고 0점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훈련이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분 마음챙김 명상. 너무 애써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우선은 명상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고요하고 은은한 기쁨 같은 것을 좀 체험하는 게 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챙김이 함께 되는 쪽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명상이 익숙지 않다 그러면은 명상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 마음챙김 명상 한 번 더 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 마음 공부 수행에서의 질의응답으로 소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3분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의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소감이나 질문 한 번 더 음, 채팅창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마련해 주신 시공간에서 나와 만나는 짧은 시간이 평온함을 부르네요. 고맙습니다. 네, 잘 되셨습니다. 그 평온함을 느끼는 게 그 명상의 큰 고마운 효과죠. 네. 그럴 때 그 평온함을 느낄 때 분명히 깨어 있고 살아 있죠. 그때가 0점 나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죠. 단디님은 명상 중에 호흡이 좀 거칠고 목에서 쉰소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죠. 네. 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지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약간 쌕쌕 소리가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김 선생님, 뭔가 모르게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등등 짬짬이 그 명상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저울에서 0점을 잡는 그 실력을 자꾸 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력은 자꾸 프랙티스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마음 저울이 다양하잖아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눈금으로 갑니까? 불안했다가 화가 났다가 우울했다가 뭐 여러 저울 눈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마음 먹으면은 0점으로 마음 저울의 0점으로 돌아가는 실력 그것이 이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아무따 얘기했죠? 아무따? 아무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웰빙 명상한다고 그랬는데 명상이야말로 웰빙 행동의 예, 핵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0점 나로 가는 네, 아무따로 해서 0점 나로 이런 실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언제든지 0점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다면 이거 대단한 내공이죠. 그러면 선생님들 그 명상,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질문이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다 잘 이해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 명상은 그 오늘로 여기까지를 마칠까요? 뭐 이렇게 마이크 켜고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박 선생님. 네, 네. 어, 음, 보통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네. 이 평온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제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하는 것 자체가 음, 그게 목적이지 이걸 통해서 뭐 고요해져야겠다, 마음이 음, 평온해져야겠다. 그러면 음, 이제 이것도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되니까 음,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죠. 마운틴긴 명상과 0점 나랑 연결시킨다면 이제 음, 이거는 목적 없이 마운틴긴 명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0점 나이다. 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선생님이 들었던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거는 마음 챙김 교육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명상과 마음 챙김을 구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 챙김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보는 것이 핵심이지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구분해서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은 쉰다가 핵심입니다. 뭘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생각을 본다, 뭐 감정을 본다 하지 말고 언뜻 묻지 따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이 감각들과 친해지는 거. 그래서 오감 명상, 행위 명상, 몸 명상, 또 호흡 명상 등을 통해서 이 감각과 친해지면서 내 마음의 저울을 0점으로 돌리는 그런 실력이죠. 그리고 박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마음 챙김 수행을 할 때는 그것을 네. 0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내가 50km에 가 있으면 50km에 가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60km에 가 있으면 60km에 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마음 챙김 수행, 명상 수행을 구분할 때는 그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목표지요. 음, 그래서 그 마음 챙김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음 챙김하다 보면 고요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수행법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지 않게 되면 그 설명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명상과 마음 챙김이 박 선생님한테 구분이 되나요?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는 좀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이제 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도 사실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막 이거 하다 저도 그렇고 되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내적으로 호흡을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것도 스스로 계속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앉아 있는 게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이제 쉽지도 않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음, 0점 나에 접촉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은 좀 수준이 높은 거라서 명상부터 일단 하고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 0.4라는 거를, 이렇게 아주 초보자가 접근하기는 쉽진 않은 건가?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셨나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그 동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거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상이 있고요. 네, 마음챙김이 있고요. 명상하면서 마음챙김하는 마음챙김 명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명상한다 그러면서 마음챙김하고 있고 마음챙김한다 그러면서 명상하고 마음챙김 명상 뭐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온 코멘트 할 때도 아, 일상의 마음챙김을 잘하고 계십니다 할 때는 명상은 관계없어요. 이제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이지. 근데 네, 제가 지금 요 근래 지금 강조점을 두는 것은 명상을 할 때 마음챙김을 함께 하는 음, 마음챙김 명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명상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조금 고요해지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도 뭐 중간중간 또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그래도 고요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마음 챙김이 없으면 고요한 영점 상태에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영점 상태에 있다는 자각은 조금 약해요. 음,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이 함께 되면 그러니까 명상이 좀 익숙해진 다음이겠죠. 그러면서 마음 챙김이 되면 어, 이게 분명히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존재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의 상태구나. 아, 이것이 마음 저울의 0점이라고 하는 상태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어, 교육하는 명상 마음 챙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나 저런 나 굉장히 다양한 나들이 있다. 우리 마음사 이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사 이론에서 그 다양한 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인 영점 나가 있구나. 음, 그 영점 나와 자꾸 친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본값으로 분명히 자각하면서 다양한 건강한 나들을 쓰는 그러한 그 긍정 심리에 쓴다로 이제 나가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명상과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요 수행법, 마음 수행법에 대한 그 구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음, 보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말을 쓰고 명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음 챙김을 쓰고 어떤 분들은 아, 집중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 명상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저도 네, 옛날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명상이 뭘 말하냐면은 명상이 수행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음, 집중하지 않는 수행법이 어디 있어요? 다 집중하죠. 그래서 음, 그게 아니라 그 최 선생님 19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의 쉰다에 이 과거에는 집법이라 불렀는데 이게 개방형이 있고 집중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개방형은 줌 아웃 이렇게 주의가 열린 상태죠. 그러나 감각의 마음을 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집중형은 그 주의의 대상을 좁혔는데 줌인인데 여전히 감각이죠. 감각. 그래서 감각의 마음의 문을 여는 명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렇게 음, 되면은 욕구 생각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의 개방형 명상이 있고 집중형 명상이 있고
무슨 집중 명상, 마음 챙김 명상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명상 수행, 음, 마음 챙김 수행, 긍정심리 수행 이렇게 보시면 그 명상이라는 용어를 수행이라는 용어로 너무 광범위하게 쓰게 되면은 음, 좀 이해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혼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상의 핵심은 알아차림이다,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명상은 마음 챙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상한다 그럴 때는 이제 고요히 쉬는 상태고요. 네. 욕구 생각을 쉬는 상태고요. 음, 네, 최 선생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 챙김, 그거를 꼭 보세요. 명상, 네. 마음 챙김, 마음 챙김 명상의 음, 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에 가면 그렇게 제가 또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재생 목록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명상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요게 한 20 몇 분짜리일 거예요.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거를 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시면 거기 그 밖에 0.나에 대한 유튜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0.나와 마음사회 이론인가 뭐 이런 게 한 또 두 개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명상과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구분해서 잘 숙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상만 해도 명상 자체가 0.나 상태와 접속하는 상태 맞아요. 근데 음, 그 마음 챙김에 돌아봄이 없으면 내가 지금 0.나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나와. 그냥 고요히 있다 나올 뿐이야. 근데 이게 마음 챙김이 함께 되면은 내가 지금 0.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 기본이 0.나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내 기본은 0.나야. 뭐 자존심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내 기본은 0.나지. 음,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건강한 나들을 쓰는 이런 마음사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쉰다, 본다, 쓴다의 이런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 기술을 익히는 거죠. 음,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 챙김, 마음을 쓰는 기술, 긍정심리 이런 마음 기술을 익혀나가는 거죠. 네. 아, 지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되게 더 이제 명료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채팅창 글 하나 올라왔네요. 반짝이님, 안 좋은 잡생각이 떠올랐는데 생각에 딸려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를 반복하니 그때의 제 감정과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명상을 하려다 마음 챙김이 되니 저절로 0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네, 일단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때 0점으로 갔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거 하시다가 다시 0점을 잡으려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챙김 명상을 숙달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0점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겠죠. 네, 반짝이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피님, 주로 행위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소리나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0점 나라는 자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소피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교수님 지금 설명 들으면서 주로 제가 행위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 근데 이제 그 0점 나의 상태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편안함이나 그런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음, 그냥 어떤 감각이 되게 선명하게 느껴지고 음, 생각은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이제 그쪽으로 주의가 음. 가고 그 상태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렇죠. 예, 편안하다 아니면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음, 상태가 저한테는 음,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0점 네. 나인 건지 아닌지 좀 저는 좀 헷갈렸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감각이 선명해지면서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네. 음,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음, 네. 붕 떠 있던 게 뭔가, 네. 차분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편안하게 느껴지기는 음, 하는데 그게 음. 0.9인 건지 네, 0점 거기가 나예요. 근데 중요한 아, 거는 네. 내가 그때 편안할 때, 그때 나예요, 아니에요? 나죠. 나죠? 네네. 그때 나는 평소에 무슨 논문을 써야 된다, 학위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 뭐를 또 챙겨줘야 한다, 그러는 나는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편안해졌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네. 분명히 나잖아요. 네네. 그 저울의 0점 같은 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음, 지금 내가 분명히 잠을 자거나 졸도한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 있다고요.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0점 나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완벽주의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금도 순금이 아니라 뭐 100% 순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로 용도도 별로 없고 좀 잡다한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금도 18K, 16K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다고 해서 정말 요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상태만이 0점 나가 아니라 내가 비교적 고요했으면 그 0점 나인지 아시면 돼요. 완벽주의로 내가 이게 0점 나인가 더 고요해져야 되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저 좀 평소보다 생각이 좀 예, 음? 음. 완벽하게 그 상태를 가려고 되게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잠깐 이렇게 고요해졌다가 다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음. 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려고 하면 또 좀 잘 안 돼요. 네. 이게 물론 이 명상이 목표라는 건 이제 쉰다거든요. 욕구와 생각을 쉬는 건데 그래서 고요한 상태로 가야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데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너무 강하게 되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득 툭 스위치 탁 내리듯이 툭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요령이죠, 요령. 목표는 쉰다인데 그 목표 자체를 내려놔야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 그냥 문득 네. 음, 혹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2, 3초 이렇게 음, 고요해졌다가 다시 음, 또 욕구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음,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음. 괜찮을까요? 괜찮죠. 음, 저울이 좀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그래도 다시 0점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늘 그게 명상을 배울 때든 뭐 영어 공부를 할 때든 무엇을 학습할 때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이 가장 학습의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 내려놓고 자기 비난하지 말고 자기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 2, 3초라도 고요해졌으면 2, 3초 고요한 거를 칭찬하세요. 스스로에게. 음, 그래서 고재미에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 다른 데로 생각이 또 났다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자꾸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그러면 학습이 어려워요. 그게 무슨 학습이든.
명상뿐만 아니라 무슨 학습이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고요해졌으면 잘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음,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득 고요하네, 고요한 느낌, 이 살아있는 느낌, 내가 깨어 있고 그 나뭇잎이 초록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뺨에 닿는 바람이 걸어갈 때, 걷기 명상할 때 뺨에 닿는 바람이 온전히 느껴지고 소리도 저 멀리서 어떤 뭐 까마귀가 깍깍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명료하게 들리고 생각은 별로 없고 그게 지금 0점 나 상태거든요. 근데 그 돌아봄이 없으면 마음 챙김이 없으면 그 명상으로만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내가 지금 걷고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네. 경험하고 있네.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 나가 지금 고요한 상태잖아. 경험하는 나가 있으니까 그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자각하는 게 명상 마음 챙김인 마음 건가? 챙김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네, 명상하면서 마음 마음, 챙김이 되는. 음, 기본적으로는 명상.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마음 챙김하겠다고 덤벼들게 되면 제가 종종 비유를 들지만 이도 안 난 놈이 갈비 뜯겠다는 거예요. 뭐 설거지하면서 마음 챙김 해야지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뭐 마음 챙김 해야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마음 챙김하지 마세요. 명상하세요. 명상. 그저 지금 이 감각에 설거지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감각에 마음을 모으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걸로 생각을 보겠다. 처음부터. 그 이도 안 난 놈이 갈비 뜯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상부터 충분히 익히면서 근데 물론 이 명상하는 과정에 다른 생각들이 날 때 빨리 돌아오게 되면 그게 일종의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이 들어가게 해요. 아주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명상 훈련 중에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 요소가 일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명상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욕구 생각을 뭘 보겠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 감각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이용해서 그런 감각이 쭉 내 의식 공간에 마음사의 무대에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욕구 생각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명상이 되는 상태에서 나를 보는 마음 챙김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 챙김이 명상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명상은 그냥 명상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 함께 되는 명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 그래요. 명상과 마음 챙김이 함께 되는 거죠. 함께. 이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 그래서 그때 보면 이게 고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상태가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저울의 0점 상태구나. 그것이 이제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불안할 때는 내가 좀 불안한 마음 상태구나. 내가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마음 상태구나. 그거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명상할 때 고요한 상태일 때 나는 0점 나 상태이고 화가 막 날 때 나를 보면 화가 나는 나고 불안해할 때는 불안해하는 나고 근데 그때 보면은 불안해할 때 여러 생각들도 같이 있고 욕구들도 있고 물론 감정도 있고 그때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고 감각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보게 되면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으로 가는 거죠. 뭐 스트레스 마음 챙김이라든지 또 뭐 웰빙 때도 한다면 웰빙 마음 챙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상에서 마음이 고요할 때 그때 내가 마음 저울의 0점 상태구나라는 자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점 상태의 나를 자각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상태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고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상태를. 그러니까 전, 보통은 그렇게 고요하고 네, 좀 은은한 명상이 좀 네. 은은한 특히 이제 호흡 명상은 좀 은은한 기쁨이 좀 있잖아요. 좀 하시다 보면 좀 뭔가 입에서 단침도 생기고 이게 뭔가 좀 아주 그 이제 은은한 기쁨 같은 게 있죠. 그렇게 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자각이 있게 되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은 bear, meta, attentio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을 알아요.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고요한 상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짜증나 그럴 때 짜증나는 거를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걸 아니까 짜증난다고 하지 짜증나는 줄 모르면 왜 어떻게 짜증난다고 하겠어요. 근데 짜증나 할 때 거기 마음 챙김이 있습니까? 없죠. 뭐가 없냐면은 메타가 없는 거예요. 메타가 있어도 배어하지 않으면 마음 챙김은 아니에요.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애한테 이렇게 짜증 내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다면은 마음 챙김은 아니고 메타 어텐션은 했어요. 그런데 순수한 메타는 아닌 거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판단을 넣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그 베어 메타가 될 때 마음 챙김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짜증나 할 때도 알아차림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짜증나는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 자신만족, 마음 챙김은 없는 거죠. 짜증날 때도 짜증나 하는 내가 여기 지금 짜증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사의 무대에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마음사회의 무대는 작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음사의 무대가 말하자면 의식 공간이거든요. 이 의식 공간에 지금 짜증나는 나가 올라온 거죠. 짜증나는 나가. 근데 그거를 자각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게 마음 챙김이 있느냐 없냐는 거죠. 짜증나는 나가 지금 올라왔다는 걸 분명히 본다면 그런 짜증을 마음 챙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고요한 상태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오는 거죠. 명상만 하게 되면. 그 짜증을 막 부리다가 끝난 거죠. 그 나중에 아까 왜 애한테 그 짜증 냈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엄마들이 그 애들이랑 이제 집에서 북닥거리면서 나빠 반반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응? 낮에는 애들한테 버럭버럭 나빠. 밤에는 또 내가 왜 그랬지? 반반. 밤에는 반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서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고. 근데 이 마음 챙김이 되면 나빠하려고 할 때, 낮에도 버럭하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버럭하려고 짜증을 내려고 하고 있구나를 보시게 되면 다른 선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도 좀 빨리 좀 수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마음을. 그러니까 명상할 때의 고요한 마음 상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그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던 것을 봤다면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한 거고 보지 못하고 끝난 다음에 아까 명상 때 참 좋았다. 좋은 명상했다. 명상은 참 좋아. 그러면 이제 명상으로 끝난 거죠.
근데 그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는 줄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럼 마음챙김 명상 상태가 된 거죠. 근데요, 네. 마음챙김 명상은 왜 해야 돼요? 갑자기. 아, 네. 네. 그럼 선생님, 그 좋은 질문이에요.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내가 음, 그 0점 나의 상태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0점 음. 나의 상태가 아닌 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기능도 있죠. 그런 기능도 있고, 0점 나 상태를 좀 더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웰빙 마음 챙김하고도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가 웰빙을 경험할 때도 마음 챙김의 음미가 있으면 훨씬 웰빙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그럴 때 기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문득 그러는 문득 보이면 내가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며 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훨씬 깊어져요. 때로는 감사함도 올라와요. 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니 하는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감사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에 자각이 함께하게 되면 그 고요한 상태의 어떤 그 상태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깊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피님 말씀대로 끝난 다음에 그것이 아닌 때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것도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평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본이 0점 나라고 하는 것이 그건 좀 인지적이죠. 조금 이렇게 이 긍정심리와 연결해 보게 되면 내 기본이 지금은 0점 나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 기본이 0점 나지라는 그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기본이 그 0점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는 이 마음사 이런 거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기 시작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는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여기서 조금씩 변화가 오겠죠. 때로는 우리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열등감 느끼기도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자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쓴다랑 연결이 돼요. 아, 나는 기본이 0점 나지. 이런 암이 음, 그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나를 함부로 우울한 존재, 불안한 존재, 열등한 존재 이렇게 자신을 치부해 버리는 어리석은 그 과일 반환은 하지 않게 되겠죠. 네,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고립 은둔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0점 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다. 치료적 의미에서도 하고 싶다. 자기 기본이 이렇게 훌륭한 0점 나의 존재인데 그 자기를 자꾸 이렇게 루저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갖다가 어 부정적으로 과일반하는 일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나의 가장 기본이 0점 나를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점 나를 뭐라고 그럽니까? 노바디 나라고도 하잖아요. 0점 나 이꼴 노바디 나. 이게 뭐 나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게 뭐 어떤 잡히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나 저런 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바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노바디가 되자. 종종 노바디가 되자 해도 괜찮아요.
잠시 명상하실 때, 자, 노바디가 되자. 내가 뭐 이렇나 저렇나 뭐 뭘 복잡할 때도, 아, 노바디 되자. 나는 노바디야, 노바디 되자. 혹은 내 마음 저울의 0점을 잡자. 이런. 그래서 그 분명한 자각,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게 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다 긍정심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서도 결국은 내 내면의 건강한 그러한 측면을 활성화하고 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다 긍정심리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이거 이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그거를 그 아는 나가 누구냐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또 얘기가 한참 풀려나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0점 나의 고요한 나 상태의 0점 나만 잡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어드밴스 코스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나, 그걸 아는 나가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요한 나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음 챙김의 핵심은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그 자꾸 나를 떨어져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닦는 나도 떨어져 볼 수 있고 이게 앉아서 몸이 호흡하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한다기보다도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0점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내 몸을 이렇게 대상화해 볼 수 있고 그때 일어나는 것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또 진짜 이런 욕구, 생각, 감정, 감각 이렇게 떨어져 보는 이 마음 챙김 공부로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 챙김이 잘 일어나면 좋죠. 그래서 일단은 명상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그때 그 고요한 나를 자각하는 훈련. 그 차차차차 마치 밖에서 나를 보듯이 이 닦는 나를 이 몸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마음 챙김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사이에 소피님, 오케이, 그 정도. 다음에 또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 2개 정도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님이 화나, 불안 등 다른 감정들은 바라보면 그 자체로 진정이 되는데 두려운 감정은 바라보고 있어도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봅니다. 두려움과 몰바레를 연결시켜야 할까요? 그것도 좋죠. 그거는 이제 긍정심리 수행이죠. 네, 긍정심리의 수행으로 좋죠. 네, 몰바레 이것이 두려움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게 되거든요. 몰바레 쪽으로 이, 이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주의 자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단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동기가 없으면은 그런 두려움도 없거든요. 그런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네, 반짝이님 마음챙김 명상하는 저의 이유라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 네.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그렇죠. 그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니까요. 시간이 너무 가서요.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또 질문이 더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니엘 님도 남아있는 여름 건강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님도 네, 여름 건강히 보내십시오. 또 좋은 일이 많기 바랍니다. 네, 감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느끼신 소감이나 뭐 질문 있으면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한 1, 2분 후에 닫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야구 선생님 요즘도 들어오시고 계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니르님, 내 기분이 0점 나지. 이 말이 오늘 와닿습니다. 여러 환경이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게 어쩌면 0점 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좋은 통찰입니다. 네, 그런 일상에서 내 기본이 0점 나라는 걸 자각하고 유지하는 것은 음,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얻은 자각을 이제 긍정 심리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지금님 0점 나를 자각하면 열등한 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기본이 0점 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린 기본이 바다인 걸요. 네, 이미 바다입니다. 네, 야구님, 네, 쓰임이 있기를 고맙습니다. 열정님, 네, 감사 말씀 고맙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기본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명상 마음챙김 기본, 네, 기본을 충실한 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선생님, 0점 나 자체로 타인을 바라봐야 왜곡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렇죠. 0점 나 상태에서 타인을 바라본다면 왜곡을 안 하게 되겠죠. 네. 네, 또 다른 김 선생님, 오랜만에 입실하여 반복하면서 다시 성찰합니다. 0점 나 고요함, 나빠 반반, 너바디나 마음 챙겨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행선 기원합니다. 반짝이님, 오늘 뿌였던 것이 명확해지고 안 풀렸던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0점 나로 마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문 선생님, 학습의 적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이라는 말씀이 많이 위안이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구님도 네, 고마운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죠? 네, 이제 뭐 약간 끝더위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시원한 마음으로 더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